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새로운 책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구글 스토리란 책입니다. 구글에 대한 이야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책이 두툼하죠.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데이빗 A. 바이스와 마크 메시드라는 저널리스트입니다. 기자가 쓴 기업 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구글에 대한 어떤 역사와 또 내용에 대한 것을 서술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25가지 정도의 이벤트 또 어떤 주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순서대로 하나씩 보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구글이라는 회사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많은 회사 중에서 매우 특별한 회사입니다. 엄청나게 야심차게 도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계의 모든 정보를 조직화하겠다는 도전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자도서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과가 매우 대단하네요. 현재 구글의 검색에 참여하는 인구수가 10억 명이라고 하거든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어찌 보면은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은 거의 다 검색에 대해서는 구글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간 1조 번 정도의 검색 횟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구글의 사용 빈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글 내에서는 더 야심찬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글 X 프로젝트는 내부 혁신 프로세스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하는 방법에서 한 10% 정도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보다 10배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자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이는 대단한 회사입니다. 두려울 정도로 대단하게 야심차게 하고 있는 구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 스토리는 약간 미친 생각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에 미친 두 젊은이가 기업을 창업했는데 그 창업한 회사가 바로 구글이라는 것입니다. 구글은 과연 어떻게 탄생됐는가? 그리고 미친 듯이 일했던 이 두 젊은이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구글 같이 되려면, 또 구글을 뛰어넘으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친 생각과 미친 두 젊은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책에 가만히 보면요, 이 두 젊은이가 정말 대단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했을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자료, 또 이 책에 있는 뉘앙스를 보게 되면 하루 24시간 일했습니다. 아침에도 일했고, 낮에도 일했고, 밤에도 일했고요. 새벽에도 일했고요. 그들은 출퇴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실에서, 창고에서, 연구실에서 24시간 머무르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일에 몰두해 있는 이 사람, 일밖에 안 하는 이 두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미친 녀석들, 미친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글이 탄생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사람, 성과를 내기 어렵겠네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미친 듯이 일할 시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쉽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미친 듯이 3년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일해가지고 좋은 성과 내는 것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경쟁이 있기 때문에요. 남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요. 남보다 더 잘하려면 미친 듯이 몰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구글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미친 두 청년을 통해서 구글이라는 기업이 탄생했다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성장을 자극하는 지적 경쟁 상대를 만나다 그랬습니다. 이 두 창업자는 학교에서 만났거든요. 만나서 어떻게 만났을까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통했습니다. 왜 통했을까요? 괴짜이니까요. 그리고 전문가이니까요. 열정이니까요. 이들은 토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말로 박치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에 진전법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죽이 맞았습니다. 끝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24시간 붙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상대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대는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입니다. 첫째, 레리 페이지의 아버님은요, 컴퓨터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교수였어요. 그러니 레리 페이지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컴퓨터와 친숙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박사지요. 어찌 보면은 게임의 박사이고 프로그램의 박사이고 또 어찌 보면 이 컴퓨터 분야에 대해서 매우 전문적인 소양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세르게이 브린은 그 아버지니까 수학과 교수였습니다. 수학과 교수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표현입니까? 숫자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철두철미하고 또 좀 세심하다는 걸 말합니다. 두 청년의 부모님이 다 교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학문적인 것, 지식에 대한 것이 매우 관심이 있었고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 잘하는 집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청년이 만나서 대학 시절에 만나가지고 그들은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박사과정에 들어갔었고 박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특별하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은 대학교 교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다만 성격은 차이가 좀 있었네요. 레리 페이지는 되게 꼼꼼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면 거기에 비해 세르게이는 호기심이 많고 되게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또 호기심이 많아서 무엇이든지 새로운 시도와 도전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을 자극하는 그리고 지적 경쟁 상대를 만나서 두 사람의 친구가 되었고 그 두 사람이 협력해서 기업을 창업했는데 그 창업한 기업이 바로 구글이라는 것입니다. 구글이라는 회사는 바로 천재 같은 정말 열정적인 다이나믹한 두 청년의 합작품이라고 말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아이디어로 한계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리가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지도교수가 있었는데 젊은 교수였는데요. 이 교수가 레리 세리기를 봤을 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가장 똑똑한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레리 세리기의 단짝이 레리 페이지를 보니까 또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이 두 청년의 멘토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자, 많은 아이디어도 있고 한계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들었습니다.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내 컴퓨터 속에다 집어넣어버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잘 순서를 잘 정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야후를 포함해서 많은 검색 엔진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링크 방식이었습니다. 링크라는 말이 연결이죠. 링크된 횟수가 많으면, 링크된 개수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죠. 자, 그런 링크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러한 검색 방법이 사실은 불완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우선순위에 올라가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청년들, 이 교수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하나의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그 알고리즘의 내용이 뭐냐면 링크를 랭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랭크는 뭡니까? 순서, 순위를 말합니다. 등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정보에 대해서 누가 검색의 엔진에 키워드를 치게 되면 어떻게 하면 그 키워드에 가장 적합한 우선순위와 등수들을 어떻게 나열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등수 매기기라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일 좋은 아이디어 방법은 박사 논문의 인용 건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논문 한 편 썼습니다. 그 논문이 너무나 탁월했어요. 그랬더니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 논문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많지 않겠습니까? 인용 횟수가 많다는 거, 링크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인용 횟수가 많아진 논문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논문으로 본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순서예요. 랭크예요. 그냥 연결만 됐다 해서 리스트를 총망라하는 것이 아니고 등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찾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맨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검색 엔진을 개발했던 것이 바로 이 두 청년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글이라는 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찌 보면 페이지 랭크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연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수를 매기는 거죠. 어떠한 검색을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등수를 매겨서 가장 우선순위 좋게 만들어내는 검색 엔진을 개발하고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요소들이 개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글에서요. 검색의 우선순위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변수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10개 정도 됐었겠죠. 보완해서 100개가 됐겠죠. 그 다음에 더 보완해서 1000개가 됐겠죠. 더 보완해서 10,000개가 됐겠죠. 더 보완하면 얼마 될까요? 100만 개가 되겠네요. 구글에 사용하는 변수가요. 무려 5억 개의 변수입니다. 그러니 완벽한 거죠. 고려 요소를 5억 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고려해가지고 등수를 매기게 된다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5억 개로 시작한 건 절대 아니었지만 늘리고 또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또 보다 명확한 이게 등수를 검색 엔진의 퍼펙트한 걸 추구하기 위해서 했는데 5억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5억 개의 변수를 하면 사용하는 용어도 많겠네요. 단어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 단어가 20억 개의 용어로 구성된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최고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연결하고 검색하는 이것을 개발했을 때 베틀샤임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투자해 주니까 기업을 창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그는 백지수표에 숫자를 쓰기 했습니다. 그 숫자는 10만 달러였습니다. 회사도 만들지 않았는데요. 그 아이디어와 개념만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10만 달러짜리의 투자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회사 설립하면서 초기 자본금으로 투자받은 10만 달러를 입금해 가지고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요, 구글이 상장하기 위해서 또 뭐 회사 사업을 계속 하려고 보니까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벤처 캐피탈을 만나게 됐고 또 주변 사람이 소개도 해줬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유명한 클리어 퍼킨스라는 곳과 케이아 이 두 벤처 캐피탈을 만났습니다. 이 두 곳이 아주 유명하게 벤처 투자로서 가장 유명한 대표성 있는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협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두 청년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벤처 캐피탈에 투자 받기를 원했는데 이 두 청년은 뭐 우리 조건에 안 맞으면 투자 받을 용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큰 금액을 투자받게 되면 어떻게 경영권에 문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영권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두 사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투자자 큰 돈은 필요하지만은 경영권에는 전혀 간섭할 수 없다 등등의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매우 건방진 조건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 같으면 투자 포기했겠죠. 그러나 이 검색 엔진이 너무나 탁월해 보였기 때문에 이 회사의 미래를 보면서 이 두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그 투자 금액이 1999년에 투자를 받았는데 그게 2,500만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기술에 대해서 탁월한 검색 엔진만 가지고 2,5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던 것은 벤처기업 역사상 가장 획기적이고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편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다. 탁월한 기술을 만드는 거 정말 미친 듯 일해야 됩니다. 몰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해야 됩니다. 탁월한 두 청년이 미친 듯이 일해가지고 정말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검색 엔진을 만들었고 그 검색 엔진의 가치는 무한대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글의 사업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은 이 편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